당신의 직업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5년입니다. 아니, 어쩌면 2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기업들은 당신을 대체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고 그 속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대학 졸업장을 받자마자 실업자가 되는 시대,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지는 시대가 코앞에 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실업률입니다. 앞으로 1년에서 5년 사이에 10%에서 20%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은 AI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래, 그리고 그러한 미래가 현실이 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숙제할 때 챗봇을 사용한다고 답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학생들이 편한 걸 찾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AI가 자리 잡았다는 증거죠. 더 심각한 건 취업 시장입니다. 신입사원 채용 자리가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화이트칼라 초급 직무의 절반이 사라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절반이라는 건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혁명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이나 19세기 산업혁명과 비교하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거든요.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과거의 기술들은 인간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죠.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학습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창작까지 하거든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박사학위를 가진 10억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거의 무료로 일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AI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CEO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1000명의 AI 에이전트를 보유한 세상에서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한 CEO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떠올리며 답했다고 합니다. 재무이사, 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까지 모두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전문가들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반복적이고 루틴한 일을 하는 직업부터 사라진다는 겁니다. 품질 검사원, 데이터 입력 담당자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해진 순서대로 클릭하고 타이핑하는 일들이죠. 이런 기술들은 이미 시장에 빠르게 나오고 있고 수많은 회계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발목 인대를 다쳐서 MRI 촬영을 했는데 결과를 확인하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다. 의사가 영상을 보고 판독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일도 곧 사라질 겁니다. AI가 MRI 영상을 분석하는 건 몇 초면 충분하거든요. 물론 의료 분야는 규제가 많아서 변화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속도도 고려해야 하고요. 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분야, 특히 텍스트를 받아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만드는 일은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적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게 문제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조카가 의료 서비스 관련 민원 답변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을 읽고 어떻게 답변할지 고민하고 답변을 작성하는데 25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민원 내용을 챗봇에 입력하면 답변이 작성됩니다. 본인은 그냥 확인만 하고 가끔 수정을 요청하는 정도죠. 전체 과정이 5분이면 끝납니다. 효율성이 5배가 된 겁니다. 같은 시간에 5배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도 5분의 1로 줄어들겠죠. 한 사람이 예전에 5명이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물론 모든 직업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의사들의 효율성이 5배가 되면 같은 비용으로 5배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일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비용 부담 없이 얼마든지 더 받고 싶어 할 테니까요. 어떤 직업은 AI 보조 도구 덕분에 개인의 효율성이 높아져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서비스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업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공일반지능, 즉 AGI가 등장한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요. 그리고 거의 즉시 초지능까지 나타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초지능이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를 말하죠. 그런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경험이 어떤 건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이스크림이 어떤 맛인지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지식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시장이 크지 않거든요. 물론 인간을 원하는 직업도 있을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역사적인 이유로 인간 회계사를 고용하고 싶어 할 수도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좋아하니까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AI로 전환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 회계사를 계속 쓸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장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지금도 일부 수제 제품이 중국 대량 생산 제품보다 비싸게 팔리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더 많은 돈을 내고 그걸 사죠. 하지만 이건 작은 틈새 시장일 뿐이고 거의 취향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실용적인 이유는 없거든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 기술로 자동화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특정 유형의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다른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든 나쁘든 현실이죠. 어떤 전문가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살인 자기 아이들이 40년 동안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자기도 아이들이 그러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처럼 허리가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40년 동안 그런 일을 하면 60대가 되었을 때 몸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건 현실이거든요. 아이들은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평생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10년 후면 로봇이 그 모든 일을 대신할 겁니다. 하지만 로봇 혁명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거라는 거죠. 만약 육체적이든 인지적이든 수조원 규모의 노동력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일자리에 인간을 고용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20만 원의 구독료나 무료 모델로 직원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요. 먼저 컴퓨터로 하는 모든 일이 자동화될 겁니다. 그 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는데 아마 5년 정도 격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머지않아 모든 육체 노동도 자동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AI의 구현체는 휴머노이드 로버,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26년 동안 알고 지낸 전문가가 있는데 그는 머스크와 미국의 피겨 AI라는 회사 대표를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2040년까지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리를 걷게 될 거라고 예측했답니다. 상상해보세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택배를 배달하거나 거리를 걷거나 다가와서 도와줄 일이 없는지 물어보는 모습을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구경거리가 되겠죠? 사진도 찍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적응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과 사회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것이 일반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만약 AI가 인간 지능을 훨씬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정보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방송을 예로 들어보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고 본인이 흥미로운 것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할 내용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AI의 IQ가 사람보다 100배 높고 정보원이 100만 배 더 크다면요. 굳이 사람이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AI가 할 수 있거든요. 사실 AI끼리 대화해서 그 정보를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죠. 변호사, 회계사, 의료 전문직의 상당 부분도 정보에 기반한 일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용 분야가 운전이라고 합니다. 배달이든 화물이든 말이죠.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내보내는 일은 자동화하기 가장 쉬운 일입니다. 코딩하는 일, 특정 유형의 회계사, 변호사, 의사들이 하는 일이 그렇죠.
의사가 혈액검사 같은 각종 검사 결과를 받아서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쓰는 일만 한다면 앞으로 몇 년에서 수십 년 안에 쉽게 자동화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직업들은 사회적 기술과 운동 기술도 필요로 합니다. 여러 다른 분야의 기술 조합이 필요한 일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자동화하기 훨씬 어렵거든요. 우는 아이의 붕대를 교체해야 하는 간호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처방전을 쓰는 의사보다 자동화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사는 아이와 상호작용할 좋은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고 붕대를 교체할 운동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들이 중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인간적인 기술이라고 답합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을 보면 최종 산출물을 만드는 게 쉬워질수록 인간성이 고통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개인과 조직 모두가 인간적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런 기술들은 사라질 겁니다. 어떻게 경청할 것인가? 어떻게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인가? 어떻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것인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기술이거든요. 물론 AI 친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심리학자처럼 당신을 긍정해 주도록 훈련된 AI 친구요. 최고의 경청 기술을 가진 존재가 당신의 하루에 대해 물어봅니다. 힘들게 들리네요. 당신이 되기 힘들겠어요? 당신이 되는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긍정 기계죠. 당신이 계속 접속하게 만들려는 영리 기업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분은 좋을 겁니다. 친구가 있다고 느껴지겠죠? 하지만 당신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나왔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사회적 연결을 약속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생겼을 때도 더 연결된 사회가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을 혼자 고립되어 보내면서 배달원, 소셜미디어, 틱톡, 인터넷으로 필요를 충족시키다 보니 정작 어렵고 힘든 일인 친구 사귀기, 연인 만들기에는 투자를 덜하게 됐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성관계를 덜한다고 합니다. 실제 삶에서 관계를 맺는 어려운 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도 살아남을 기술은 무엇일까요? 이야기꾼이 되고 소통하는 기술이 기업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가가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미래를 믿게 만들어서 공동 창업자나 직원으로 합류시키거나 투자자로 만들거나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이 제품, 이 서비스, 원하는 미래를 전달하고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함께하고 싶게 만드는 것, 이게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의 허구와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이 차이를 찾는데 더 서툴러지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도 영향을 미칩니다. AI가 우리 질문에 답하고 진실을 찾아주고 허구와 현실의 차이를 알려줄 거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허구입니다. AI가 인간보다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지만 진실을 찾거나 현실을 밝혀내는 일에서 반드시 인간보다 나을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훌륭한 기업가를 만드는 건 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이 있다는 거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직접 고쳐야 했던 경험들이요. 이제는 문제가 나타나면 빠르게 대응합니다. 더 똑똑해진 거예요. 5년 전, 6년 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업가가 되었죠. 직접 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직접 해보는 것에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AI 팬입니다. AI가 많은 걸 만들어주기 원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버전의 나 자신이 되는 기회를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래를 작곡하고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만들고 자신의 책을 쓰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요. AI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은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이어야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완전히 자동화할 수 없는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 사회적 상호작용이 핵심인 일, 창의성과 감성이 요구되는 일, 신뢰와 관계가 중요한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성장 자체가 목적인 일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미래는 AI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면서도 인간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것이 될 겁니다.